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한 이유는 PPT를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과학공학부 물리법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저희 팀을 소개하자면은 쉽게 나누면은 버스 운전사 둘, 버스 승객 하나, 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을 차고 있는 목차입니다. 저기 일단 첫 번째 거에 오류가 있는데 탄성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목차에 남아 있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성의 뜻은 물체의 힘을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는데 인데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속력이란 매 순간 달라지는 물체의 빠르기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 이동거리에 대해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이동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을 물체의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속도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물체를 볼 때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보이는 이것이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를 정의해보면 두 대의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앞차의 속력이 x 가로치고 1, 뒷차의 속력이 x 가로치고 2라고 하는 이때 앞차에 대한 뒷차 상대 속도는 x는 x1 플러스 x2로 정의됩니다. 흔히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초 동안 5m 길이의 구간을 왕복해 제자리로 왔다면 10초 동안 이 사람의 평균 속력은 움직인 거리가 10m고 시간이 10초이므로 1 뭐라고 있어요? 미터 퍼 세컨드지만 이 사람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관성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며 질량이 클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가속도가 양이면 속도와 같은 방향이고 가속도가 음이면 속도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현, 김지원, 서영, 홍준이고 저희가 발표할 책은 미스하우스 아웃의 범죄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목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커 모아가의 살인사건, 두 번째 월삭 별도 미수사건, 세 번째 카지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연결?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건은 시커 모어가의 살인사건입니다. 아덴 씨가 파티에 댄 로스 모히니와 웬트 워스 씨 부부와 피네갈 씨 부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돌아갈 때는 댄 로스 모히니가 보이지 않아 4명을 배웅했습니다. 그 후 댄 로스 모히니 씨는 손에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손에 묻은 화약을 검사했을 때는 아덴 부인 밥 피네간 씨, 줄리 웬트레스 부인의 손에서 화약이 나왔습니다. 집에 갈 때 각자의 부인과는 악수를 하지 않고 6명 모두 다른 숫자만큼의 악수를 했을 때 댄 씨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질문했잖아요. 대답해 주셔야죠. 누굴까요? 하세요. 네, 대답해 보세요. 밥 피네간 네. 아덴 부인. 저요. 아덴 부인. 저요. 예. 로스 뭐하니? 그 사람이 죽었다니까. 죽었어요. 살했냐고. 자, 다음 넘길게요. 기회가. 먼저 경우의 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영어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네. 이게 아덴 씨 부인, 이게 피네간 씨, 쓰라고요. 이게 피네간 씨 부인, 오케이. 이게 멘투이스 씨, 이게 멘투이스 씨 부인입니다. 오.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질문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왜냐면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끝이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세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6명이서 다 다른 숫자만큼 악수를 했기 때문에 악수를 한 횟수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덴 씨 부인을 기준으로서 총 다른
한 횟수만큼 악수를 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각자 서로 동시에 악수를 한 것까지 양쪽에서 하나로 쳐가지고 그렇게 악수를 하는 횟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5번째 경우이고 고형들이냐? 이게 6번째 경우였습니다. 이게 7번째고 누가 누군지 까먹어. 이게 8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경우였습니다.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납법입니다. 다음 2가지 경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N쌍의 부부가 X쌍의 부부를 초대한 다음 주인이 부인이 악수하는 수를 PX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P2는 2입니다. P2는 2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부부도 자신의 배우자와 악수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인에게 악수의 횟수를 다르게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임의 X에 대해 PX는 X입니다. X쌍의 부부와 주인의 부인 즉 EX 플러스 1명의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최대 횟수는 EX입니다. 이번에는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초대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EN 플러스 4명으로 주인을 제외한 EN 플러스 3명의 사람이 하는 악수의 최대 횟수는 EN 플러스 2입니다. XC 부부가 사라지기 전 그녀가 악수한 횟수보다 1이 적으면 N 플러스 1쌍의 부부가 있을 경우 그녀는 N 플러스 1번의 악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P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Pm입니다. 따라서 범위는 RNC 부부입니다. 그래서 RNC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월석 절도 미수 사건입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조디 데이비스 씨는 박물관에 있는 월석을 훔치려고 했다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월석이 있는 곳에는 매우 민감한 센서가 있어서 월석을 훔치려면 월석과 무게와 정확히 같은 것을 월석이 있는 곳에 넣어야 합니다. 월석의 무게는 정확히 95g이었고 데이비스 씨의 가방 안에는 9g의 빈동 월석이에요. 13g의 빈동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이때 데이비스 씨는 왜 범인이 아닐까요? 9g의 빈동의 개수를 X라고 하고 13g의 빈동의 개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비스 씨가 범인이 되려면 9X 플러스 13Y는 9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에 1부터 12까지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안 좋은 예술을 보여주는 맞아요. 안 좋은 예술.
있기 때문에 AXC가 가진 운동으로는 원석의 무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XC는 원석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카지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 새로 오픈한 갬빗이라는 카지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산은 당신의 편이라는 홍보용 게임에 당첨된 화이트 씨와 사망한 슬릭 씨의 전부인 그리고 이웃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토비 가르시아의 지문이 문에서 나왔습니다. 승산은 당신의 편이라는 게임은 현재 판돈의 반을 걸고 성공이 나오면 건돈의 2배를 받고 실패하면 반만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이때 슬릭 씨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화이트 씨. 슬릭스. 듣는 거 아니에요? 저요? 그러면 네, 토비 가르샤 씨.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승산은 당신의 편이라는 게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승산의 당신의 편은 현재 판돈의 절반을 걸기 때문에 현재 판돈의 절반을 잃으면 2배, 실패가 나오면은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성공이 나오면 2배를 받기 때문에 이 게임은 쉽게 말해서 성공이 나온다면은 원래 있던 돈이 1.5배가 되고 실패한다면 반이 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돈을 Q라고 했을 때 이 돈이 처음에 실패가 나와서 2분의 1이 된 후 1.5배가 되는 2분의 3이 되거나 먼저 Q가 2분의 3배가 되고 2분의 1배가 되거나 둘 다 같은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성공이 55개고 실패가 45개이기 때문에 식을 세워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식을 좀 추리해 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마저 해본다면 이때 게임에 건 돈이 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영이 하나 빠졌어요. 아,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한 화이트 씨가 슬릭 씨를 살해한 것입니다. 뭔 소리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서 화가 나서 죽였대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얻었잖아요 돈을. 그럼 왜 화내요? 근데 결국에 안 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아니 어떻게 하든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임이. 그거 왜요? 아니 그렇지. 확률이라며. 방금 설명해 줬잖아. 네, 근데 그게 확률이라며. 발표 잘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만 달러를 걸어야 합니다 이 게임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총 카드를 전부 뒤집어 할 게임이 끝나는데 총 카드를 전부 다 뒤집을 때 남은 돈이 13.75달러입니다. 그렇지. 아니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다 1.5배가 되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다 전체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5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100번을 무조건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번을 그게 뒤집어야 뭔 되는데 말이에요? 그걸 속임수로 넣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기는 패가 55개고 지는 패가 45개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기는 패가 유리해 보이잖아요. 맞죠?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 게임을 만약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다 뒤집고 나게 되면 처음에 $10,000로 시작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13달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100번을 했을 때 무조건 돈을 9,900여 달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된 게임이라고요. 애초에. 근데 그럼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속여놨잖아요. 왜냐면 이기는 패가 더 많은 것처럼 속였잖아요. 문제를 안 읽었군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 100번을 뒤집어요? 뒤치기 그러니까. 자, 그래서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월금 특목조사반 이은진, 정희연, 이다경. 강인사 장민혜입니다. 지금부터 수학의 아침 R&D 발표 천재 수학자들의 연구과 저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책에서 언급된 9명의 수학자들 중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던 앨런 튜링과 앤드류 와일스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차를 총 5개로 나누는데요.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앨런 튜링과 앤드류 와일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들과 관련된 수학적 이론에 대해 설명한 뒤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작 뉴턴, 에바리스트 갈로아, 윌리엄 해밀턴, 소냐 코발레프스카야, 스리니바사 라마누잔, 앨런 튜링, 헤르만 바일, 앤드류 와이스, 세키 다카카즈 총 9명의 수학자들의 일생과 업적을 담고 있습니다. 9명의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낸 이 책은 그들의 빛나는 업적과 그를 통해 얻은 명성과 영광, 그리고 우리가 미쳐버렸던 그들의 어두운 내면과 수많은 좌절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9명의 인물을 단순한 수학자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서 다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생각, 가치관, 목표 따위도 엿볼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작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책의 저자 후지와라 마사히코는 소필가이지만 동시에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후지와라 마사히코가 쓴 젊은 수학자의 아메리카, 수학자의 휴식 시간 등 대부분의 그의 책들은 수학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앨런 튜링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매시슨 튜링은 1912년 6월 23일에 출생해 1954년 6월 7일 41세의 나이로 사망한 잉글랜드의 심리학자,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인물입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이자 현대 컴퓨터 과학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맡아 승리에 기여하고 세계대전 기간 단축에 일조 대략 1,400만 명을 구해내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세운 후 앨런 튜링은 민간으로 복귀했으나 1952년 당시 불법으로 취급되었던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어 화학적 거세형을 받았고 4년 뒤 청산가리 중독, 자살로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되어 비참한 투여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바뀌게 되었고 2013년 12월 24일 사후 69년 만에 동성애 혐의가 공식적으로 정정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애니그마 해독 외에도 앨런 튜링은 그의 생동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며 수치 해석을 비롯해 확률론, 통계학, 정수론, 분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확률론에 있어서 앨런 튜링은 1933년 물리학자 에딩턴의 과학적 방법론을 수강하고 그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특별 연구원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수이론에서는 리만 가설 등 소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를 접한 후 제타함수 계산에 쓸 기계를 만들다가 전쟁으로 무산되었으나 전쟁 이후 다시 시도하였고 1953년 제타함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와 튜링 기계의 고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구성하였던 튜링 기계는 현재 컴퓨터의 CPU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튜링 기계의 한 종류의 범용 튜링 기계는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작동하는 현대의 컴퓨터를 닮아 있고 이외에도 콜로서스 개발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계산기 학회 ACM에서는 튜링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1966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는 튜링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앤드류 와일스에 대하여입니다. 앤드류 와일스는 10살 때 도서관에서 크나큰 문제였던 세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발견하여 그 정리를 처음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아는 지식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꿈을 한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33살이 되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8년간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1993년 세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증명을 처음 발표했지만 그 증명에 일부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와일스는 낙담했습니다. 한 개의 오류를 도저히 풀어내지 못한 와일스는 1993년 12월 4일 세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였다는 서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도 실패 끝에 1994년 44살의 나이에 오류를 보완한 완벽한 논문을 발표하여 세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내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앞서 설명한 두 명의 수학자와 관련된 수학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앨런 튜링이 해독해낸 독일의 분상 암호 에니그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니그마는 1918년 독일인 바르트르 슈르비우스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하며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였습니다. 에니그마는 표 방식이 아닌 기계식 암호화 기법을 사용했으며 여기에 독일군이 정치를 더 강화하여 기존의 독화 기술을 무력화시켰던 탓에 난민문학의 암호체계를 자랑했습니다. 에니그마의 작동 방식은 같은 글자를 눌러도 다른 글자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에니그마의 회전자는 시계처럼 첫 번째 회전자가 한 바퀴를 돌면 두 번째 회전자가 한 칸을 돌고 두 번째 회전자가 한 바퀴를 돌면 세 번째 회전자가 한 칸을 도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전자 세 개는 각각 다른 글자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 독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회전자 설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독일군에서는 암호책을 배부했습니다. 이 암호체계는 사용해야 하는 회전자와 그 회전수, 암호문에 사용될 부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 설정들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밀 누설의 방지를 위하여 암호책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배부되었으며 암호책이 누설될 경우에는 이미 암호책을 배부하기도 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이 에니그마의 도움을 받아 승기를 거머쥐 못했으나 폴란드가 해독기계 돈발을 도입하면서 에니그마의 해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 독일이 에니그마의 개량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해독법이 무력화되었고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폴란드는 1930년에 모든 정부를 영국과 프랑스에게 넘겨주며 앨런 튜링이 이를 전해받아 에니그마를 해독해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앤드류 와이스가 증명해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이 3 이상의 점수일 때 x의 n제곱 플러스 y의 n제곱은 z의 n제곱을 만족하는 양의 점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당시까지 300년 이상 아무리 증명하지 못한 채 남겨진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페르마의 정리를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인 페르마는 프랑스인으로 그는 수학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고 취미로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페르마가 죽은 후에 그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의 기록들을 출판하였는데요. 이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리는 매우 간단했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노력했음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페르마가 이 정리에 관하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간판할 만한 증명 방법을 발견했지만 여백이 너무 좁아서 여기에 쓰지 않겠다라고 적어놓기까지 해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앤드류 와이스 또한 10살 때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접하고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장한 그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잊지 않고 연구를 거듭하다가 1993년 케임브리지의 아이작 뉴턴 연구소에서 이 정리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성장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증명을 수정하여 1994년 35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난제를 완벽하게 증명해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앨런 튜링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가 암호를 해독한 힘은 무엇보다 수학적인 사고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논리 구조를 찾아내려는 노력, 습성스러운 몸에 밴 놀라운 집중력이 바로 그 힘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앨런 튜링이 동성애 혐의로 형을 받고 결국 자살까지 이른 대목을 읽으며 앨런 튜링은 참 비운의 남자였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성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이기에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여겨졌기에 조국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가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하고는 천재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앤드류 와이스의 일생을 보면 페르마의 정리를 해결하기 위한 큰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일러와 같은 세계의 천재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증명해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와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론, 원곡설론, 유체론 등을 모두 섭렵하였고 그러한 와이스의 피나는 노력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10살 때부터 이어져온 수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의 업적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부분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와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목표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근성이 그의 업적을 쌓아 올린 것이라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특목자자반 이은지, 정희연, 이다경, 함성 장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은혁, 김동현, 김수아, 이은영 팀의 발표자 강은혁, 김동현입니다. 저희는 영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과 관련된 수학 내용에 대해 PPT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나서 느낀 점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팀원 대부분이 영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 책을 통해 영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수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과 1은 예, 0은 아니오라고 나타낼 수 있는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익숙한 공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수학의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 마지막으로 수학과 영의 관련성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의 발견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수학 공식입니다. 저희가 영의 발견을 읽으면서 발견한 수학 공식들을 3가지 정도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십진법입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1, 10, 100과 같이 10배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기수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널리 사용 중인 인도 기수법은 0에서 9인 10개의 숫자를 늘어놓아 모든 수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뒷변을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두 직각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이름과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각수입니다.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나타내는 수이며 1 플러스 2 플러스 n까지 하여 n은 n 괄호치고 n 플러스 1 2분의 n 괄호치고 n 플러스 1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 나왔던 3가지 공식 중 하나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의 변들을 각각 A, B, C로 정한 후 사각형에 맞춰 넣으면 다음 그림처럼 됩니다. 그런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삼각형이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삼각형 1개의 넓이인 2분의 1 AB 더하기 정사각형의 넓이인 C제곱이 공식이 되어 이것을 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정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목차에도 나오지 않은 진짜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작도 불능 문제란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만을 유한번을 이용하여 유클리드 작도가 불가능함을 알려져 있는 3가지 문제인데 작도 불능 문제를 고른 이유는 그리스 수학의 3대 각도 불능 문제이고 왜 그런지 궁금해서 뽑았습니다. 정답이 몇 번인지 아시는지? 누가 제일 먼저? 3번이요. 왜죠? 정십칠각형을 작도하래요. 직도인데? 코사인 17분의 360의 제곱은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7 네. 플러스 루트 34 마이너스 2 루트 27 플러스 2 루트 17 마이너스 3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34 마이너스 2 루트 17 마이너스 2 루트 34 마이너스 2 루트 17.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충 이런 식은 가우스가 직접 발견한 공식이고 그 사진에 있는 그 도형은 가우스의 공식을 현대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관련 내용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문 좀 해보실까요? 상해. 아까 저기서 나온 거 말고도 영의 활용은 또 뭐가 있나요? 영의 활용은 예를 들어서 1이랑 10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 저기 나온 거 말고요.